오민영은 교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덮으며 시계를 흘겨봤어요. 6시 47분. 남편한테서 온 메시지는 여전했어요. 오늘도 늦어. 밥은 알아서 먹어.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 으스스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운동화로 갈아 신은 발이 카펫 위를 스르륵 미끄러졌어요. 체육관 쪽으로 가는 길, 낙엽이 쌓인 좁은 오솔길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창고 문 앞에 섰을 때 민영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최혁이 먼저 와서 손전등을 켜놓은 거예요.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문이 뒤에서 쾅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너무 늦었어. 걱정했어. 혁의 목소리가 귀에 닿자마자 민영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운동복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오늘도 오후 내내 고3 애들 농구부 지도하다 온 모양이에요. 그 땀 냄새가, 그 뜨거운 체온이 그녀를 녹여버렸어요. 혁은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가락이 머리핀을 하나씩 뽑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가 풀려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민영이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술을 덮쳤어요.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혀가 얽히면서 거칠게 변했어요. 그의 손이 등허리를 타고 내려가 치마 지퍼를 내렸어요. 지퍼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허벅지를 스쳤지만 곧 그의 손바닥이 그 자리를 덮었어요. 오늘 남편이 또 늦는데. 혁이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물었어요. 응, 야근이래. 매일 야근? 민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이 분노인지 흥분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혁은 그녀를 들어 올려 낡은 매트 위에 눕혔어요. 매트는 오래돼서 스프링이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지금은 음악처럼 들렸어요. 민영이는 그의 운동복 상의를 벗기며 가슴을 어루만졌어요. 단단한 근육이 손끝에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남편은 늘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혁은 달랐어요. 거칠고 강렬하고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그는 블라우스를 완전히 벗겨내고 브라우크를 풀었어요. 가슴이 드러나자 차가운 공기가 닿았지만 곧 그의 입술이 그 위를 덮었어요. 민영이는 신음하며 그의 머리를 끌어당겼어요. 손톱이 두피를 파고들었어요. 혁은 팬티만 남은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탔어요. 그의 무게가 느껴지자 민영이는 다리를 벌렸어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민영아, 너 진짜 예뻐. 혁이 속삭이며 그녀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깊이. 민영이는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였어요. 고통과 쾌감이 뒤섞인 그 느낌. 그녀는 그의 등을 핥히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혁은 그 아픔마저 즐기며 더 세게 움직였어요. 창고 안에 그들의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냈어요. 땀으로 범벅이 돼서, 서로의 몸을 놓지 못해서. 그러다 혁이 그녀를 뒤집었어요. 뒤에서 안고 귀에 속삭였어요. 너 없으면 나 진짜 죽어. 민영이는 베개 삼아 팔을 베고 울음을 삼켰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너무 강렬한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들은 2번, 3번을 더 했어요. 매트 위에서, 벽에 기대서, 서서. 민영이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혁이 뒤에서 안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가야 해. 민영이가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어요. 손이 떨려서 블라우스 단추가 잘 안 들어가네요. 혁이 뒤에서 안아주며 하나씩 채워줬어요. 그의 손이 가슴을 스칠 때마다 몸이 다시 반응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어? 혁이 물었어요. 모레 남편이 출장 간대. 밤에 올게. 민영이가 속삭였어요. 그 말에 혁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는 그녀를 세게 끌어안고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혀가 깊이 얽히고 침이 섞이고 숨이 막힐 때까지. 민영이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비는 그치고 달빛이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다시 묶고 안경을 고쳐 썼어요. 다시 완벽한 국어 선생님 모습으로. 하지만 속옷은 아직도 축축했고 허벅지 안쪽이 욱신거렸어요.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떠난 뒤 창고 뒤편 모래밭에 웅크리고 있던 황세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 영상은 30분이 넘었어요. 오민영 선생님의 얼굴, 신음, 최혁 선생님의 거친 움직임까지 전부 찍혔어요. 세준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소리 따라왔다가 문틈으로 봤을 때 충격으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영상을 찍으면서 점점 흥분이 됐어요. 특히 오민영 선생님이 안경을 벗고 머리를 풀었을 때 그 표정. 세준이는 그동안 수업 시간에 늘 그녀를 훔쳐봤어요. 하얀 목덜미, 치마 아래로 보이던 종아리.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영상에 담겼어요. 세준이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봤어요. 볼륨을 죽이고 화면을 가까이 대고 오민영 선생님의 신음이 작게 들려왔어요. 세준이는 바지를 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선생님, 진짜 미쳤네. 그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내일 어떻게 할지만 가득했어요. 오민영 선생님을, 완벽한 그 여자를 내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기회. 세준이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로, 제대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황세준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어요. 화면 속 오민영 선생님의 얼굴이, 신음이, 최혁 선생님의 거친 손길이 머릿속에 박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세준이는 원래 반에서 조용한 애였어요. 성적은 중상위권,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문제 일으키는 타입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민영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녀가 칠판에 글씨 쓰는 모습, 안경을 고쳐 쓰는 손짓,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는 그 부드러운 톤. 전에는 그냥 존경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욕망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세준이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신고할까? 아니, 그랬다간 자기 인생도 끝장이야. 증인으로 불려나가고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아니면 그냥 잊을까? 그런데 영상을 지우려니 손이 안 갔어요. 이건 기회예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완벽한 약정. 세준이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이제 내 거야. 마침내 행동에 나선 날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수업이 다 끝난 뒤였죠. 민영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서류를 챙겨 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준이는 멀찌감치서 그녀를 따라갔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처럼. 고3 교실이 밀집된 12반 쪽 복도로 들어서자 사람 그림자가 뚝 끊겼어요.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이고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그곳. 민영이는 가방을 고쳐 매며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세준이가 뒤에서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민영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세준이였어요. 반에서 늘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어요.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어머, 세준 학생. 아직 안 갔어? 무슨 일이니? 세준이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발걸음이 느리고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민영이는 본능적으로 불안했지만 애써 웃었어요. 그냥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요. 세준이가 그녀 앞에 서서 멈췄어요. 복도 끝, 비상계단 근처라 아무도 없었어요. 세준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직 화면은 안 켰지만 그 손짓만으로도 민영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선생님, 어젯밤. 아니, 그날 저녁에 체육관 뒤 창고에서 최혁 선생님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시간 보내시던데요. 민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입술이 떨리고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세준이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까운 소화전 뒤로 그림자가 드리운 구석으로. 뭐라고? 세준 학생, 무슨 소리야? 착각한 거 아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영이는 필사적으로 웃으려 했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준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서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착각 아니에요. 선생님 안경 벗고 머리 풀었을 때 최혁 선생님이 블라우스 단추 풀어주시던 거 다 봤어요. 너 없으면 나 죽어라고 하시면서. 선생님 신음소리도 다 들었어요. 민영이는 벽에 기대서 숨을 헐떡였어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세준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지워. 당장 지워. 어떻게 네가 어떻게. 목소리가 비명처럼 새어 나왔어요. 세준이는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민영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울까요? 그럼 선생님도, 최혁 선생님도 끝장이에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남편분도 알게 되고 신문에 날 거예요. 명문고 교사들, 학교 창고에서 불륜, 이런 제목으로. 세준이가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에 영상 썸네일이 떠 있었어요. 민영이는 그걸 보자마자 손으로 가리려 했어요. 하지만 세준이가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요, 선생님. 저 착해요. 이 비밀 평생 묻어둘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영이는 숨을 죽였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야? 세준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번 중간고사요. 국어 자율학습 부분 점수가 너무 비중이 크잖아요. 저 성적 좀 올려주세요. A+로. 민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어서 세준이를 노려봤어요. 그게 다야? 점수만? 세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선생님들이 창고에서 하신 그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학생 하나 성적 좀 봐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하는 일인데. 민영이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무서웠어요. 이 애가 영상을 퍼뜨리면 모든 게 끝나요. 남편, 가족, 직장, 평판. 최혁 오빠도.
그녀는 세준이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약속해. 이게 마지막이야. 점수 올려주면 영상 지우고 절대 말 안 할 거지. 세준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물론이요. 저야 선생님 팬인데 이런 일로 선생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세준이는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민영이는 그걸 모르고 떨리는 손으로 세준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알았어. 해줄게.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세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민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어요. 손, 왜? 그냥요. 선생님 손 예쁘네요. 세준이가 속삭이듯 말하고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여유로웠어요. 민영이는 소화전 뒤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애 하나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지? 집에 돌아온 민영이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완벽한 얼굴, 단정함. 그런데 이제는 더러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최혁한테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혼자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세준이는 집에서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이번엔 천천히 하나하나 정지하면서 민영 선생님의 표정을 확대해서 세준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쥐고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이제부터 재밌어질 거예요. 그는 영상을 백업 폴더에 더 깊이 숨겼어요. 그리고 내일 수업을 기대했어요. 민영 선생님이 자신을 볼 때 어떤 눈빛일지.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달아올랐어요. 민영이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이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도 눈이 말똥말똥 뜨여 있었죠. 세준이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 차가운 눈빛, 그 미소. 영상을 지웠을까? 정말 마지막일까?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자기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남편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물었지만 민영이는 그냥 학교 일 바빠서라고 둘러대고 말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절대. 며칠을 그렇게 끙끙 앓다가 민영이는 결국 최혁을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에 교무실 구석, 아무도 안 보는 창가 쪽으로. 혁 오빠는 커피를 마시다 민영이 얼굴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민영이는 주위를 힐끔거리며 혁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거 들켰어. 혁의 얼굴이 딱 굳었어요. 커피잔을 탁 내려놓고 민영이를 똑바로 봤어요. 뭐? 누가? 황세준, 고3에 그날 창고 뒤에 숨어 있었대. 영상 찍었어. 다. 혁의 눈이 커지더니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 새끼 당장 찾아가서 폰 뺏어서 박살내버릴까봐. 민영이는 혁의 팔을 세게 잡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안 돼. 오빠, 그러면 안 돼. 그 애가 퍼뜨리면 우리 끝장이야. 학교에서 쫓겨나고 남편도 알게 되고 오빠도 나도 다. 혁은 이를 갈았어요. 교무실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쿵 소리가 나서 옆자리 선생님이 흘겨봤죠. 그럼 그냥 놔둬? 그 새끼가 뭐라고 해? 민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어요. 중간고사 국어 응시자 점수 올려달래. 아니,
정확히는 자율학습 부분 응시자 답안 봐달라는 거야. 시험지 훔쳐서 답 알려주래. 혁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친 새끼. 그걸로 끝날 것 같아? 애들이 그런 거로 만족할 애들 아니야. 그래도 해줘야 해. 오빠, 우리 먼저 잘못했잖아. 신고하면 우리 말이 먹히겠어? 불륜 교사들 말이라고? 민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혁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젠장, 알았어. 어떻게 할까? 그들은 그날 저녁에 다시 만났어요. 학교가 다 끝난 뒤 주차장 구석에서 민영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늦게까지 남아서 서류 작업하는 척 할게. 오빠는 집에 갔다가 잊어버린 물건 있다고 다시 와. 그럼 교무실에 우리 둘뿐일 거야. 나 마스터키 있어. 교감 선생님께서 맡겨주신 거. 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어요. 위험해. CCTV 있어. 교무실 안쪽은 없어. 그리고 밤늦게면 경비 아저씨도 졸고 있어. 빨리 하면 돼. 그렇게 결정됐어요. 다음 날 밤이었어요. 중간고사 일주일 전. 민영이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나둘 퇴근할 때 시험 채점 때문에 좀 더 있을게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땀으로 축축했죠. 9시가 넘어서 교무실에 민영이 혼자 남았어요. 불도 반만 켜고 서류를 펼쳐놓은 척했어요.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혁이었어요. 운동복 차림으로 모자 푹 눌러쓰고. 왔어? 응, 빨리 해. 그들은 교무실 안쪽 시험지 보관함으로 갔어요. 커다란 철제 캐비닛. 민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꽂았어요.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봉인된 시험지 다발이 쌓여 있었어요. 국어, 여기. 민영이가 속삭이며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이 미끄러졌어요. 혁이 뒤에서 안아주며 손을 잡아줬어요. 진정해. 내가 할게. 혁이 칼로 봉인을 자르고 시험지를 꺼냈어요. 자율학습 부분, 긴 에세이 질문들. 민영이는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며 작은 메모지의 핵심 포인트와 모범 답안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글씨가 엉망이었어요. 땀이 떨어져서 종이가 축축해졌죠. 빨리, 빨리 적어. 혁이 주위를 살피며 중얼거렸어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10분, 20분. 민영이는 주요 질문 5개의 답을 간추려 적었어요.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됐어. 이제 넣어. 그들은 시험지를 다시 넣고 봉인을 대충 붙였어요. 테이프가 안 붙어서 혁이 침을 발라붙였어요. 캐비닛을 잠그고 민영이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가자. 따로 나가. 혁이 먼저 나갔어요. 민영이는 10분 뒤에 불을 끄고 교무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어두컴컴하고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아저씨가 졸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민영이는 차에 타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핸들을 꽉 쥐고 몸을 떨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영이는 세준이를 불렀어요. 학교 뒤편 운동장 끝 벤치. 점심시간에 사람 없을 때 세준이는 여유롭게 와서 앉았어요. 민영이는 주위를 살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다 적었어. 이거로 만족해? 세준이는 종이를 펼쳐보고 천천히 읽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미소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민영이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와,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이거면 A 플러스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민영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영상 지워. 약속했잖아. 세준이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그런데 세준이가 일어서며 덧붙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민영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근데요, 선생님. 이번에 내가 전교 1등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나도 완벽하게 연기해야죠. 선생님들처럼요. 세준이는 웃으며 돌아섰어요. 민영이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말투, 그 눈빛.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준이는 그냥 점수가 아니라 이 상황 전체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신을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걸. 민영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혁 오빠한테도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어요. 세준이는 교실로 돌아가며 종이를 다시 펼쳐봤어요. 민영 선생님의 글씨, 떨리는 손글씨가 보였어요. 세준이는 피식 웃었어요. 이 맛이에요. 완벽한 선생님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맛. 영상은 아직 안 지울 거예요. 더 재밌는 일이 남았으니까. 중간고사가 끝난 뒤 민영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험 기간 내내 잠을 못 이뤘죠. 밤마다 눈을 뜨고 천장만 노려봤어요. 세준이가 그 메모지로 뭘 할지, 얼마나 완벽하게 베꼈을지,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학교에 나와서도 애들 시험지 더미를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채점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드디어 세준이 반시험지를 펼쳤을 때 민영이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할 뻔했어요. 세준이의 답안지, 자율학습 부분, 그 긴 에세이 질문들. 글씨는 세준이 특유의 삐뚤빼뚤한 필체였지만 내용은 완벽했어요. 민영이가 밤에 떨리는 손으로 적어준 그 메모지 그대로였어요.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심지어 예시로 든 고전 구절 인용까지 똑같았어요. 점수 매길 때 손가락이 굳어서 연필이 떨어졌어요. 98점. 거의 만점. 민영이는 그 답안지를 보며 속으로 울었어요. 이게 내 잘못이야. 채점 끝나고 성적 처리할 때 교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세준이 성적이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죠. 황세준, 그의 국어 어떻게 된 거야? 작년 기말에도 70점대였는데 나도 봤어. 자율 부분이 완전 프로급이야. 우리 반 애들 중에 저렇게 쓰는 애 없어. 사회 선생님, 그 나이 지긋한 김 선생님이 민영이 책상으로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민영 선생님, 세준이 답안지 봤어요? 그 애글 구조가 선생님 수업 때 늘 강조하시던 그 방식 그대로예요. 서론에서 주제 제시하고 본론에서 대조적으로 전개한 뒤 결론에서 통합, 이런 거.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어요. 민영이는 웃으려 했지만 입이 굳어서 안 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커피 잔을 들다 쏟을 뻔했죠. 그러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세준이 반에 있는 여학생, 항상 반 1등 다투던 이지은이란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부교장실로 직행했어요. 점심시간에 세준이를 봤대요. 복도에서 혼자 중얼중얼 외우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고전 문학 비평 하나를 통째로 외운 거였어요. 수업 때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그런데 이번 자율 질문 의도가 딱 그거였어요. 지은이가 부교장한테 달려가서 말했어요. 부교장 선생님, 세준 오빠가 이상해요. 그 비평 내용이 시험 문제랑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교장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지은이가 세준이 답안지 일부를 몰래 사진 찍어 보여주니까 얼굴이 굳었어요. 바로 조사 들어갔죠. 시험지 보관한 봉인 확인하고 채점 기록 뒤지고. 그러다 그 메모지가 발견됐어요. 세준이 가방에서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민영이의 손글씨, 떨리는 그 필체가 그대로였어요. 그날 오후 민영이와 혁은 동시에 호출됐어요. 교무실 인터폰으로 부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오민영 선생님, 최혁 선생님, 지금 교장실로 오세요. 민영이는 다리가 풀려서 혁의 팔을 잡았어요. 혁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둘 다 말 한마디 못했어요. 교장실 문 앞에 서서 민영이는 문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과 부교장, 교감까지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세준이 답안지와 그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민영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궜어요. 혁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오 선생님 글씨 맞죠? 어떻게 세준 학생한테 갔어요? 민영이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결국 힘겹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줬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죠? 왜 그런 짓을? 민영이는 몸을 떨며 말했어요. 저 협박당했어요. 세준이가 제 약점을 쥐고 있어서 안 주면 제 개인적인 일들을 학교에 퍼뜨린다고. 개인적인 일? 부교장이 물었어요. 민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륜이라는 말은 끝내 못했어요. 그냥 사적인 일이에요. 가족한테도 말 못할 그런 거요. 혁이 옆에서 이를 갈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혁을 봤어요. 최 선생님도 관련 있습니까? 혁은 대답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황세준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 소문이 퍼져서 알았나 봐요. 선생님들, 그거 아니에요. 제가 협박한 거 아니에요. 세준이가 소리쳤어요. 민영이는 깜짝 놀라 세준이를 봤어요. 세준이는 민영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시험지 준 거 제가 협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두 분 비밀을 알았거든요. 체육관 뒤 창고에서 밤에 최혁 선생님하고 오민영 선생님이 만나고 있었어요. 그거 불륜이에요. 제가 그걸 봤다고 하니까 오민영 선생님이 겁먹고 시험지 준 거예요. 제가 학교 게시판에 올린다고 했어요. 방안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교장은 입을 벌리고 교감은 안경을 벗어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민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준이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불륜, 시험지 유출, 협박. 전부 다 드러났어요. 혁은 세준이를 노려보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다들 나가세요. 내일 교육청에서 조사 들어올 겁니다. 민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 얼굴, 가족들, 학교 애들, 모든 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완전히. 교장실에서 세준이가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민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소리가 목에 매여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혁은 세준이를 노려보며 달려들 뻔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막아서셨어요. 그날 오후 학교는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그 뒤에 터졌어요. 교장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대요. 바람이 불어서 마침 고3 애 하나가 그쪽 복도에서 담배 피우다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 애 평소에 학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 올리는 애였죠. 교장실에서 나온 말들, 불륜이니 시험지 유출이니 협박이니 전부 다 들었어요. 그 애는 바로 폰 꺼내서 학교 카톡 단톡방에 올렸어요. 충격, 실화, 오민영 선생님, 최혁 선생님 불륜, 황세준 협박으로 시험지 유출. 그리고 세준이가 교장실에서 소리친 그 대사까지 그대로. 처음엔 애들이 믿지 않았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런 댓글 달렸죠. 그런데 10분 만에 영상이 퍼졌어요. 누가 교장실 문 앞에서 몰래 찍은 거예요. 세준이가 소리 지르는 장면, 민영이가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 그게 트위터에, 인스타에, 커뮤니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명문고 교사 불륜 스캔들, 이런 제목으로. 저녁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학교 앞에 차 세우고 취재 나왔죠.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학부모들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교육청에서 바로 조사팀 내려왔어요. 세준이는 그날 당장 집으로 불려갔어요. 부모님이 오셔서 교장실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세준이 행위가 학교 기강 문란으로 중대하다고 강제 전학 조치됐어요. 중간고사 성적 전부 무효 처리됐고요. 그 애 원래 대학 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 재수해야 할 판이에요. 세준이 엄마가 민영이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울고 난리였대요. 민영이랑 혁은 더 참혹했어요.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불륜의 시험지 유출까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파면. 그게 결정됐어요. 그냥 해고가 아니라 파면이에요. 교원 자격 영구 박탈.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어요. 학교에서 짐 싸서 나올 때 민영이는 교무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교재들, 학생들 편지, 상장들 전부 버렸어요. 혁은 체육관에서 농구공 차다 말고 주저앉아 있었대요. 둘이 마지막으로 마주친 건 징계위원회 복도였어요. 눈빛만 스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에 돌아온 민영이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남편이 이미 다 알았어요. 뉴스 보고 학교에서 전화 오고. 그날 저녁 민영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어요. 너 진짜 그랬어? 최혁 그 새끼랑? 민영이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그런데 남편은 차갑게 웃기만 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게 다야? 나 바보 만들어? 바로 변호사 불렀어요. 이혼 소송 걸고 최혁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했어요. 재산 분할. 민영이 불륜이 명백하니까 거의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집은 남편 목, 차도 통장도. 민영이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쫓겨났어요. 처음엔 모텔 방에서 며칠 있었어요. 돈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족들한테 연락했지만 엄마는 전화 끊어버렸어요.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친구들도 피했어요. 민영이는 결국 원룸 전세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도 없어서 월세로 좁아터진 방. 낮에는 이력서 돌렸지만 어디에서도 안 벗어요. 교사 출신 불륜녀, 시험지 유출.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결국 민영이는 밤에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 시작했어요. 새벽 2시까지 접시 닦고 기름때 묻은 행주 빨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침에는 우유 배달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로 동네 돌며 우유 넣고 추운 겨울에 손이 얼고 개들에게 쫓기고 예전엔 학생들 앞에서 신앙독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우유 2팩 더요 하는 소리뿐이에요. 학위증은 서랍 속에 썩고 있었어요. 혁 오빠랑은 완전히 끊겼어요. 한 번 연락 왔었어요. 민영아, 미안해. 그런데 민영이는 전화 끊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창고에서의 뜨거움, 그 떨림 다 거짓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후회뿐. 민영이는 가끔 학교 앞을 지나가요. 일부러 멀리서 그 낡은 창고가 보일 때마다 멈춰서서 울어요. 그 어두운 공간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렸어요. 민영이는 이제 혼자예요. 매일 밤 좁은 방에서 천장만 봐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모든 게 그 한 번의 욕망 때문에 쓰라려요. 너무 쓰라려요.